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은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답변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님께 대표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에 이렇게 마약 관련 기사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 연예인 이제 구속영장 늦어도 내주에 기소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이렇게 마약 투약 후에 살인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해마다 200여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늦춰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님께서 지금 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따로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마약 범죄의 심각성은 법무부, 대검, 저를 비롯한 일선 검찰에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가상화폐의 이용 등으로 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편으로 검찰이 어떤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어서 그것도 마약 범죄 확대의 한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급과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 개시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 검찰의 4대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중앙지검도 그에 발맞춰 마약 범죄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그런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지검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천지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카이 72에 관련 사건을 지금 인천지검에서 수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서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고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천지검에서는 모두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죠. 예, 지난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지금 대검에서 재규수사 명령이 와서요. 다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은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스카이 72 사건에 대해서 인천지검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했고, 다만 일부 조금 더 보완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재기수사 명령 취지에 따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녹취록을 트는 것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상직 씨가 관련된 녹취록이 또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스카이 72에도 이상직 씨가 관련되어 있는 정황이 들어있는 녹취록인데요. 지금까지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지검에서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는지,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위법 부당성이 있다라고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다가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론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첩보도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되기도 했었고요.
이 스카이 72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 자체도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에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념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다시 답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저재현 대법관을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 맞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사건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서 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의 정치화입니다. 하나는 판결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도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내용이나 그런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이제 색깔로 나누어져서 이제 법원 내에서도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정치화 그리고 대법원장마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대표적 그것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던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